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외벌이 스리잡을 하고 온 웨스박 박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금 촬영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이 11시를 넘었습니다. 11시 30분이고, 오늘 일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어떤 방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좀 느낀 게 좀 있어서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촬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 제가 하고 있는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잘 되고 있고 몇 가지 좀 제가 개선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가 빨리 또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게 좀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어가지고 한번 오늘 촬영을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저를 실제로 본 건 아니시니까 저 이제 영상에서만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열심히 사실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하거든요. 박과장아, 너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이제 더 많이 하고 이러시면 당연히 많지만 이제 직장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남들보다 이것저것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아온 이 환경이 저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환경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자란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살았을 때인데 일단은 풍족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런 기억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이 이제 소득이 끊기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있었을 때도 불규칙했습니다. 매우 어려웠었고, 어머니께서 급식소에서 100만 원 초반? 100만 원 중반? 이 정도 받으시면서 이제 집을 이제 꾸려 나가셨죠. 제 동생도 한 명 있고요. 총 4인 가족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월세로 살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아버님 같은 경우에 지금도 힘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어찌됐건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은 저 이제 그때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 집이랑 우리 집 뭔가 다르다는 걸 항상 느끼긴 했었어요. 어릴 때 조금씩 그런 걸 느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좋진 않았죠. 어찌됐건 어렸을 때지만 결핍이 그때부터 조금씩은 생겼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러한 결핍이 사실 저를 좀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었고,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움직였었던 것 같고, 좀 더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뭐 대기업을 가야겠다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 그게 이제 제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제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벌써 뭐 한 15년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는 너무나 잘 알죠. 대학생들도 잘 알죠. 대기업을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집안의 사정에 따라 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운 좋게 이제 금융권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근데 일단은 어쨌든 숨은 쉬어지는 느낌이 왔어요. 처음에는. 네, 당연히 이제 얼마 안 갔죠. 한 2, 3년 됐나?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당연히 끝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벌이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이도 생기고, 다시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등의 이러한 시대를 쭉 이제 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결핍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기는 거죠. 누적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부족했었고, 형태만 바뀌었지 어떤 결핍의 감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뭐 되든 안 되든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사실 지금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이것저것 막 했었습니다. 막 강의도 듣고, 그때는 지금처럼 강의 시장이 많이 있을 때가 절대 아니어가지고 코로나 전이고 7년, 18년, 19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고 한 3년, 4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막 이것저것 좀 한다 그랬었고, 어찌됐건 이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회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임대,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는 돈을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생활비도 쓰고 나머지는 다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결핍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미 성공을 하신 분들도 그 결핍을 의도적으로 계속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가 어쨌든 변화할 때마다 그런 결핍이 항상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결핍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느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먹고 사는 거라든지 어떤 갑자기
내일 당장 뭔가 수익이 사라진 이런 생각은 이제는 솔직히 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은 제 스스로가 지금도 이제 결핍을 계속 느끼려고 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굳이 좀 하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이제 엄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개인적인 난 너한테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이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다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한 14년 정도를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료 딱히 안 되는 병이셨고요. 지금 14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아왔죠. 저희 가족이 모두 다. 그래서 어찌됐건 어머니께서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셨고 그 옆에서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크게 없었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찌됐건 이제 항상 그 뭔가 일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열을 했었어야만 됐던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계속 이제 저를 이제 끌고 이제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이 이제 쉽게 아는 말 중에서도 이제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가정이 기본적으로 큰 이슈가 없어야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물론 정말로 이제 극한의 환경에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또 성장하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어머니께서 큰 병을 계속 버티셨고 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좀 결핍의 상황, 극한의 상황이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것. 이것만큼은 제가 곧 있으면 집인데 그것만큼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쓰러져도 애초에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더 내려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엄마가 준 선물이라고 저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아프시기 전부터 보여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것도 사실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회사에서도 정말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이런 걸 좀 알아주셔서 사실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좀 오히려 더 괜찮아졌어요. 저의 이러한 모습을 그냥 오히려 회사에서 오롯이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저처럼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외벌이 쓰리잡이라는 타이틀을 건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 또는 시작이 좋지 않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네. 그래서 무슨 뭐 50만, 70만, 80만 이런 거대한 유튜버가 돼서 제가 이미 그리고 성공을 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배경이 없어도 또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한 상황에서도 또는 시작이 늦어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결핍이 컸었고 그게 오히려 더 빠르게 그리고 멈추지 않게 해줬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저질렀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안 할 거나 아예 안 하던가 할 거면 계속 이제 거기서 디벨롭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외벌이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한 분들이 게다가 저처럼 시작이 좋지 않았던 분들이 어쨌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경제 여유로워졌으면 사실 이 채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아직 가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절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비슷한 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버티고 있는 웨스박 박과장의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것이 이 채널을 제가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평소랑 좀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요. 방법이 아니라 좀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좀 얘기를 꺼내보고 이 영상을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머니 일을 겪고 나서도 많이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아프셔가지고 제 감정의 변화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좀 생각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에 촬영했었던 당근 알람앱, 그 다음에 수요 관련돼서 만든 거로 가지고 실제로 액션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 어땠는지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벌이 쓰리자 박과장이었습니다.